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저에 대한 화도 정프로님께 내주시면 네. 좋을 아, 것 같습니다. 그래, 다 나한테 원래 가자. 기쁨은 함께하고 네. 슬픔은 정프로님께. 예, 몰빵이죠. 예.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럼요. 네. 주식 왜 떨어졌겠어요? 나 때문에 떨어졌어. 예, 맞습니다. 정프로님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저주를 내렸습니다. 예.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또 이란 관련해 갖고 또 공격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네. 뭐 MOU 다 파기됐다 얘기하고서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다. 또 요게 반등을 시켰습니다. 네. 예, 뭐 공격한 것 때문에 좀 빠졌다가 뭐 전쟁 계속 하다는 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반등하면서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유가는 한 5% 이상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5% 이상 올라도 앞에가 7자. 네. 그래서 뭐 이전에 비하면은 매크로적인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만 좀 조용히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사실 요즘에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떤 뉴스를 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네. 뭐 되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뭐 좋은 뉴스 전하면은 뭐 그럼 뭐하냐 어차피 빠지는데 뭐 그런 게 있고 나쁜 뉴스 전하면은 뭐 잔치 넌 신났냐 뭐 또 이런 뭐 종용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네. 이게 딱 그 SK 하이닉스의 ADR 뉴스를 한번 보면서 정말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장 좋을 때만 해도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미국에서 재평가를 받게 될 거다. 네. 그 3위 회사 마이크론만 사던 미국 사람들이 한 1등 뭐 회사 딱 HBM 1등 회사 딱 오면은 너무 비교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멀티플을 마이크론 정도 받으면 이게 얼마냐. 그러면은 ADR이 그 정도면 그럼 본주가 굳이 따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그러면 한국 주식도 오를 거다.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 ADR과 관련한 상장 이슈였는데요. 이게 날짜가 좀 다가왔는데 일단은 딱 ADR 공모를 해보니까 멀티플 타임즈 몇 배 초과 청약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주를 팔 거예요. 그랬더니 최소한 한 200~300주, 많게는 뭐 1000주까지도 나 사고 싶어요. 라는 청약이 들어왔다. 네. 라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UBS 증권에서 야, 한국 주식 팔고 미국 ADR을 사라. 라고 했다. 네. 라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ADR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관심이 모였는가라고 했을 때 뭐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파트너스, 벨리 기포드, 코튜 매니지먼트 등 대형 투자사 세 곳이 이번 공모에서 최대 70억 달러를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은 큰 투자사들은 대부분 SK 하이닉스 ADR의 공모에 신청을 했다, 청약 신청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러니까 고민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들어가야 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80억 달러 규모의 그 IPO를 하게 되는 건데 그 UBS가 그러면은 왜 저기 하라 그랬냐? 네네. 좀 본주를 본주를 팔으라 그랬냐? 왜 그래 오늘? 근데 오늘 좀 말이 한마디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블룸버그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거래처럼 보인다. 본주 매도, ADR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ADR의 가격이 할인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위험 노출 자산이 극히 제한된 거래. 그러니까 달러 거래를 하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원화로 거래를 해야 되는 코스피에 상장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미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거래를 한다는 거는 일단 환율에 대한 위험이 1차적으로 좀 배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일단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지속적으로 ADR이 코스피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차익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익 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미국에서 만약에 싸게 팔고 한국에서 비싸게 판다. 네. 그럼 미국에서 싸게 사서 한국에다 비싸게 팔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국이 싸고 미국이 비싸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팔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가격이 둘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차익 거래로 먹는 거고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의 왜곡이 덜어지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한국의 뭐 외환 시장이나 자본 시장 거래가 그렇게까지 수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24시간 개방이 된 것도 최근의 문제고 네.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거래에 필요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장착돼 있지 않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다가 요구하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뭐 유니버스 계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딱 가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TSMC인데요. 네, 그렇죠. TSMC가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나라만큼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수출 주도의 작은 나라들이 외환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만도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상 5에서 8% 정도 괴리가 되더라.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TSMC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가권 지수에서 보는 거하고 미국 주식에서 보는 거하고 좀 가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네.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이제 그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있고 ASML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EU 국가이다 보니까 그 아비트리지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어느 정도 잘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괴리가 뭐 트래킹 에러라고 보통 얘기하는 정도 수준, 한 0.5% 수준으로 거의 붙어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았던 거, 특히 하이닉스 주식을 팔았던 부분들은 뭐 ADR 살라고 판 거 아닌가? 네. 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규모로만 따지면은 ADR 때문에 팔았다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기는 한데 요즘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옵니다. 본주 팔고 ADR 살려고 코스피를 팔았다. 라는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BS나 이런 데서 좀 ADR을 좀 사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썩스 같은 대형 ETF들 있잖아요. 대형 반도체 네. ETF들 요런 데들은 뭐 기본빵으로 하이닉스 ADR을 편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한국 가서 하면은 ETF 거래를 하는데 미국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여기 한국 주식이 하나 껴 있으면 그 매니저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번거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요거 빼고 얘를 ADR을 집어넣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이닉스 ADR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주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높게 유지가 될 거다. 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장이 좋을 때 SK하이닉스의 ADR을 바라봤을 때는 미국에 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면은 ADR 가격이 높아질 거고 그럼 본주의 가격은 ADR 가격을 보면서 거 봐라 이거 원래 이 가치가 이 정도 되는 거였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얘를 폄하한 거다. 그래서 얘를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ADR을 이제 호재로 인식을 좀 했었던 거고요. 네. 지금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약한 해석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 그럼 얘네가 본주를 팔고 ADR을 가서 한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차익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괴리가 설사 ADR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해외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다들 뭐 ETF 편입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희소성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ADR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메모리 회사 주식을 바로 살 수 있다라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희소성이 있을 거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저는 흥미로웠던 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좀 해외 주식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MTS 같은 그 IT의 개발도상국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네.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이건 농담하지 말아야지 오늘.
네, 농담입니다. 네. 네,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부분들을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삼성 하이닉스 같은 이제 진짜 메모리 주식 좋을 때는 1등 회사를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는데 ADR이 상장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도 사고 싶고 네네. 개인도 사고 싶고 ETF 편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다. 다만 이게 본주는 그러면 굳이 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ADR이 가면 본주가 따라가냐? 이거는 차익 거래가 네. 약간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금 그쪽에서 그 뭐 IR 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 나누다가 그 요즘에 지수 편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스페이스X에서 한번 처음으로 목격을 했던 것 같은데 지수사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고객이죠. 그러니까 ETF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지수에 편입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들에게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새로운 종목이 생겼을 때 빨리 편입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스페이스X부터 굉장히 빨라졌는데 SK하이닉스도 ADR 상장하게 되면 빨리 편입시켜달라고 자산운용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S&P 500처럼 콧대 높은 그런 지수사들은 우린 좀 더 지켜볼 건데라고 하지만 나머지 지수사들 이거 네. 지주가 아니라 지수사입니다. 지수 회사들은 빨리 편입을 좀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그쪽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DR 상장하게 되면 네. 물량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지수 편입은 해야 되잖아요. 좀 그쪽에서는 좀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는 사실 이 상황을 지금 단기적인 주가적인 측면도 오늘 중요하죠. 네. 오늘 내일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더 편하게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글로벌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을 직접 ADR을 상장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직접 이런 주식도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좀 연결돼 있는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생겨나는 저평가는 제도 개선을 빨리빨리 좀 할 필요가 네. 있지 않나라는 것도 이번에 이런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좀 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ADR에 많은 수요가 있고 다만 본주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다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원전 가능한 만큼 다 지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건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6월 29일 이전과 이후의 판도가 달라졌다. 신규 원전도 지역이 원한다면 다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LNG 열병합 활용 방안도 업계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용인과 호남 그리고 전국 단위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려면은 안정적인 기존 전력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보여줬다는 건데요. 네. 이 내용은 그 한국경제신문이 그 한경 밀레니엄 포럼이라고 이게 언론사별로 이제 포럼을 주최를 하는데 여기 정책실장을 좀 초청을 했나 봐요. 네. 근데 이런 행사들은 주로 약간은 좀 완전히 공개돼 있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된 사람만 올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서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거기서 뭐 이거를 뭐 비공개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공개될 건 그럼요. 알고 네.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서 이게 표현이 기술혁명 시대에 10만 제곱킬로미터 안에서 가능하다면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의 국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공급을 하려 그러면은 뭐 신규 원전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경북 경주가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신규 원전 반대가 많았지만 이번 부지 선정에서 탈락해 지역 주민들이 낙담을 했다. 지역 수용성이 그 뒷받침된다면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그 이제 경주 지역이 있고 그 부산 네, 기장 네. 거기랑 이제 경쟁을 하다 이제 기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던 게
그 한비던전 네. 그 영광 쪽에 있는 부분들의 부지가 한 2군데 정도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전이 있던 곳 바로 옆에 이제 지을 만한 여분의 땅이 있다는 거죠. 예, 원전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원전 부지를 지을 때 그러니까 땅이 있다는 정도를 보다는 좀 그 이상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게 평가가 좀 돼 있는 네. 그런 부지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김용범 실장이 국가가 같이 가야 한다. 단순히 이익만 만드는 회사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이자 지정학적 자산이다. 그러면서 이제 닥치고 반도체 팹을 지어야 된다. 국가별 무한 경쟁 레이스에서 뒤처지면 그것이 큰 불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이제 거기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당국자가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호남 지역의 민심은 또 이제 막상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원전 원래 있던 지역에 좀 옆에 부지에다가 좀 더 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대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정도면 좀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있는 주민 수용성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분들을 요새 좀 만나서 그 민심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지금 당장의 이제 건설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정주 여건이 완성이 되고 이랬을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본인의 그 자제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손주라든지 요 세대들이 있을 때 과연 이 도시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뭐 저런 거죠. 막 반대하고 막 그러면은 뭐 자기 아이들이 꼭 다 수도권으로 떠나고 네. 어르신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곳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원전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서 진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네.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좀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반도체랑 반드시 같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사전에 주민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도체가 만약에 그 지역이 꼭 필요하다면 원전도 불가피하다는 거를 좀 미리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그가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반도체 팹은 어쨌든 광주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전 아마 바닷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원전만 받고 반도체는 없다. 반도체, 그러니까 도시가 사실 살아나는 거죠. 반도체 들어오고 그 관련 산업 쭉 들어오면 그 도시는 사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아나는 데는 딴 데고 원전은 이쪽에 짓는 거에 대한 그 불만, 그것까지도 이건 이제 정치 영역에서 아마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쪽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결국 서울로 끌고 가는 거면은 자신들은 이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서울 사람들이 보는 거다. 네. 이런 거였고, 이거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이제 그럼 지산지소를 해서 여기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단가가 낮은 지역은 전기요금이라도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 다음에 있었던 거고. 근데 전 프로님 말씀은 그조차도 이 원전 지역과 클러스터 지역이 좀 떨어져 있으니 네. 그럼 여기서 생겨나는 갈등이 있을 수도 그럼요.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가 있고, 이게 지금 아까 이게 뭐 연동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살짝 주시긴 했는데 이게 연동을 해서 가게 되면은 조금 불편함이 있죠. 무슨 딜 치듯이. 네. 아니 당신들 원전 안 받으면 반도체 클러스터 못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반도체만 받기 싫고 원전은 받기 싫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반도체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연구한 분들은. 그걸 만약에 그러니까 어느 단위로 지역을 볼 것이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 영광이랑 광주랑 싸워서 이기는 쪽 손들어 주자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을 어느 단위로 볼 거냐인데 예를 네. 전라남도 이렇게 이제 크게 볼 것 같으면 전라남도에 어쨌든 선호되는 시설과 부담되는 시설이 같이 이제 갈 수 있다는 그걸 같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왜냐하면 그거 반도체 공장에 전국 어디나 다 받고 싶겠지. 네. 그러나 원전까지 같이 가는 것조차도 환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원전 건설은 안 되고 반도체 공장만 만약 건설되면 그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같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로드맵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네. 지금은 좀 이제 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짓게 되면은 전력은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라는 로드맵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너는 원전 아니면 이거 뭐 반도체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감정적인 것 같고 네. 네.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건데 그리고 이제 각 부문별로 이제 갈등들이 생길 거예요. 꼭 원전뿐만 아니라 댐을 지어야 되거나 그런 지역들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커다란 그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제 거기서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좀 주어져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정프로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네. 공감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말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쵸. 지역별로 쪼개면 너무 갈등이 좀 커질 것 같아서 네.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연방 관보에서 그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외국인 소유 통제 지배에 관한 예외 규정을 발효를 하면서 한국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에다 원전을 짓게 되면 거기다가 뭔가 지분을 태울 수 있도록 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외국인 소유 통제 지배와 관련한 부분들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는 건데 이게 뭐 연결이 꼭 진짜 정확하게 이거랑 매칭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수면 아래 아까 이제 원전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지금 여전히 수면 아래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대미 투자 펀드가 또 수면 아래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태핑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메가 클러스터 할 때도 원전 돼요? 뭐 돼요? 이거 좀 알아보고서 된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대미 투자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다가 지금 정부가 이런 투자를 하려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다 태핑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은 대미 투자 펀드가 이렇게 되고 우리의 경제적 효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데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라고 이제 그때 가서 공개를 하겠죠. 네. 그런 주문들 때문에 지금 저희 현업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저희는 공장이 그만큼이 없는데요. 네. 여기 저기 막 지어야 되는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좀 뭐 좀 해달라. 지금 여기 좀 메가 프로젝트 되면은 이거 되는지 정부에서 또 이거 필요한데 만들 수 있냐. 뭐 그리고 지금 막 클린룸 이런 데들은 뭐 지금 막 채찍질을 그냥 반도체 회사에서 뭐 언제까지 만들어주세요. 네. 뭐 클린룸 만들어지고 또 장비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회사 또 채찍 맞으면서 막 지금 이거 용인 짓기 시작하면 당신 장비 될 수 있냐 없냐 막 이거 가지고 그래서 얼마면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언젠가 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때가 또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댐도 가야 될 거예요. 양수 발전해야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양수 발전뿐만- 수력 발전도 하고 양수 발전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물이 담수화도. 네. 예, 왜냐하면 풍부하게 비 올 때는 괜찮은데 가뭄이 2, 3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네. 지난 3년 전인가도 왜 호남 지역에 가뭄이 꽤 있었고 그럴 때 아마 댐 안 지으면 농업용수랑 굉장히 큰 갈등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죠? 예, 그럼 그러니까 사실 다들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좋죠. 아유, 다 잘 될 겁니다. 뭐 좋습니다. 뭐 우리 반도체 팹에서 만드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자면 사실 끝도 없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갈등 유발 안 하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이건 나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반드시 필요한 전기, 반드시 필요한 물 얘기를 안 하면서 그냥 좋은 성과만 자꾸 얘기하자고 뭐 예를 들면 댓글 같은 데서 하시는데 그게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네. 할 거는 반드시 이건 드러내놓고 문제 생길 만한 것들은 드러내놓고 해야지. 나중에 막상 짓기 시작했는데 물 안 내려갖고 이제 막 논에서 물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민들 당연히 이제 화가 많이 나실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을 그냥
덮고 간다는 게 그런 문제들을 근데 그게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덮고 간다는 게 아니라 아직 이게 그림이 잘 다 그려진 게 아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뭐 논의적인 얘기들만 전해드리면은 SMR은 꼭 그렇게 바닷가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SMR을 그쪽에다 붙이는 것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SMR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별도의 규제를 갖고 있질 않아요. 네. 그러면 원전을 짓게 되면은 이만큼 부지에는 이제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거리를 떨어뜨려 놓잖아요. 사람들 많이 사는 데하고. 근데 SMR은 만약에 이게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면은 이 조그만 그 대형 원전이라 조그만 원전인데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만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없애잖아요. SMR은 그렇게가 아니니까. 그러면 갖다가 붙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반도체 공장 좋은데 원자력 발전소를 같이 있네. 우리 네. 바로 옆에요? 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러니까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다 오픈을 하는 게 맞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는 난 이건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튼 이제 요거는 요거대로 가고 또 조금 뉴스가 길어졌으니까요. 얼른 세 번째 많이 뉴스. 길어졌어요. 저 네. 이거 되게 전하고 싶었는데 세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매일경제의 보도였는데 일면 톱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그 주변에서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렇고 진짜 너무 이게 아프거든요. 네. 근데 아픈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프더라. 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종목 50종목 가운데 절반은 그러니까 25개 종목은 투자자 10명 중 8명이 현 시점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더라. 네. 80%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상위 종목, 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뭐 반도체 주식이나 삼성전기 같은 거를 매수하신 분들은 그나마 수익권이 네. 있는 거고 상위 종목 50개 중에 25개라는 건 절반인데 여기는 이제 80%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내 주식 50개의 평균 수익률은 20.5%.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은 20.5%니까 플러스예요. 네. 근데 수익률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98%입니다. 그러니까 50개의 수익률은 20%인데 평균이 네. 여기서 5개 평균은 198%니까 나머지 45개를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서 여기서 카카오가 지금 1등을 차지했는데 카카오요? 상반기 카카오에 투자한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2.7%고 손실 투자자 비율이 99.9%다. 다 손실이네. 예. 그러니까 여기 상반기에 카카오 샀던 사람들은 0.1%만 플러스고 네. 나머지는 99.9%는 다 손실인데 어떻게 샀어도 언제 샀어도 언제 샀어도 상반기 중에 예.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2%더라. 딱 맞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반기 산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작년인 것 같은데 예. 사실 내가 사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네. ISA 계좌 예, 이사 계좌. 예. 예, 거기서 그냥 내가 결정했나? 내가 결정했는지 모르겠네. 정프로님 말고 그 계좌를 결정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정프로님이 하셨겠죠. 난 그냥 이게 또 다른 자아가 있을 수도 있죠. 못 되네. 그러니까 못 되네. 돈 넣었는데 알아서 사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산 건가? 그래. 그리고 요것도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까지만 전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이 227%입니다. 네. 그런데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 비율이 59.8%. 10명 중에 6명이 손실이다. 그러니까 평균 투자율은 220%인데 평균으로 보면 네. 그러면 손실을 본 사람이 10명 중에 60%가 손실을 봤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40%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을지 모르겠지만 60%는 그 227%, 그 번 사람은 도대체 몇 %를 벌었다는 거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물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익률만 보면은 본 사람들은 꽤 벌었겠네 그러는데 왜 우리는 다 같이 화를 내고 있을까라고 네. 생각해 보면은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손실 본 사람이 훨씬 많더라. 네. 이것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평균 수익률이 130%인데 손실 투자자 비율이 73.5%. 와 그러면 그 먹은 사람들은 엄청 먹었네. 먹은 사람들은 먹었겠죠.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 네. 오늘 뭐 제가 조금 오바했네요. 시간 지나갔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사회가 굉장한 그 여러 논란들을 잘 또 해결하고 뜻을 모아가는 그 과정들을 또 잘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 의견들이 또 당연히 있을 테니까 말이죠. 또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예. 거기에 대한 모든 비판은 정프로님께. 그렇습니다. 네, 정프로가 미친 인간이라고 봐야죠. 아, 이게 또 다른 자아가 나쁜 사람이고 아, 또 다른 여기 자아가. 계신 정프로님은 좋은 사람이고. 지킬앤 하이드입니다. 자, 충청도의 반도체 공장 이렇게 또 결론이 나시네. 아, 원전도 받고. 대전이 거기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 이사님 모시기 전에 빨리 소개해드려야 돼. 아유 장어. 네, 네, 이런 장어 또 없습니다. 네, 워커힐 장어잖아요. 네, 장어는 워커힐. 워커힐의 장어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그 나고야식 이치마부시라고 하나요? 그렇게 네. 밥 위에 쫙 얹어갖고 먹다가 반은 또 이렇게 녹차물 말아갖고 네. 먹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네, 자,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여러분 보기만 해도 침 고이시죠? 네,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 장어 근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직접 장어를 구워보면 네, 열 때문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말리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아, 그걸 그래서 꼬챙이를 아. 부분 꽂아갖고 딱 팽팽한 상태로 팽팽한 굽잖아요. 상태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아, 집에서 근데 장어도 구워 먹어? 아, 집에서 말고요. 아, 네. 사 드실 때, 네, 그래서 장어가 지금 풍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철일 때 장어를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타레 소스에 쓱쓱 비벼서 한 그릇 보양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네. 자, 요거 지금 복날이 아마 7월 15일인 모양이군요. 네, 그 복날에 맞춰서 이전 삼계탕은 이제 옛날 얘기고요. 네. 이제는 장어로 가야죠. 그쵸. 네, 맛있는 장어. 요거 4팩이 갑니다. 4팩으로 79,000원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4팩이면 양이 꽤 돼요. 한 6인분 정도 됩니다. 오. 네, 그거 6인분 되는 요 장어 79,000원 워커힐 특제 소스에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네.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요거 받는 분까지 기분 좋은 워커힐 장어 79,000원에 얼른 업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바로 이 친구 덕분이군요. 무중력 쿨링 방석입니다. 네, 네. 요거 안에 보면 그 벌집 모양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보실래요? 말씀하세요. 네, 벌집 모양으로 우리의 체중을 완벽하게 분산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의자에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쭉 끝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네. 네, 요 이제 젤 형태인데, 요게 이제 안에 통풍도 잘 되면서 네. 두께가 한 3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요거를 그냥 방석 앉으시면 결국 그냥 의자 쿠션 그대로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체중이 잘 분산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허니콤 방식으로 완전히 벌집 모양. 우리 엉덩이 뼈나 이렇게 중심 부분에 모이는 체중을 싹 분산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세도 아주 올곧아지고 일반 그냥 의자 아무리 비싼 의자라도 사실 이거 잘 체중 분산 못 하는데 그렇죠. 네. 이 친구는 아무리 싼 의자에 갖다 놔도 체중 분산을 잘 해주니까 10만 원짜리 의자에 요거 하나 까는 게 요즘 비싼 뭐 100만 원짜리 의자 그냥 앉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구성은 좋네요. 네. 잘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의 꼬리뼈, 엉치뼈를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아. 네, 그 친구들이 예뻐야 오래 또 그렇죠. 이성적 매력이 남는 겁니다. 맞습니다. 엉덩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네, 이것도 근데 가격이 같네요. 요거 79,000원. 아, 네, 밸런스 온. 오늘 네. 79 특가? 네, 79 특가? 그렇습니다. 요거 아마 하나 더 사실 때는 네. 추가로 할인 또 있으니까
요거 한번 앉아보신 분들은 이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자에 하나, 그 다음에 운전석에 하나 운전석에 깔아두시면 하나, 네. 최고 좋습니다. 혼자 즐길 수는 없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도 조수석도 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네, 엉덩이가 예뻐야 좋죠.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른 만나러 가겠습니다.